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푸틴의 로이드 분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파이브아이즈 고위 인사는 최근 크렘린궁 관계자로부터 푸틴의 건강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로이드 분노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푸틴이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푸틴은 파킨슨병부터 아스퍼거 증후군, 오만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건강 이상설이 여러 차례 불거졌었는데요. 어쨌든 최근 급격히 비대해진 푸틴의 외모나 터무니없는 거리 유지 등의 행보를 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 핵무기 운용부대 움직임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은 이달 초 러시아 핵잠수함과 이동식 미사일 부대를 훈련에 투입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할 자체 전력을 갖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최근 정신 이상설까지 불거진 푸틴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푸틴 때문에 러시아는 진짜 소련 시절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국가부도를 코앞에 둔 상황으로 30년 전 소련 시절의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모든 기업들이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러시아에 남은 건 중국 기업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대탈출이 시작되고 있다는데요. 과연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결국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늘자 푸틴을 직접적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건데요. 그동안 미국은 전쟁 범죄를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해 망설였지만 러시아로 인한 민간 피해 규모가 막대해지자 이번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총 1,9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련 해체를 유도한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들어 러시아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냉전 시기 전략을 되살리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해 고전적인 봉쇄 정책으로 돌아갔다고 진단했는데요. 봉쇄 정책은 냉전 시기에 미국이 소련이 내부 문제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도록 한 전략으로 현재도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경제 붕괴, 국제사회 고립으로 러시아가 붕괴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러시아는 국가 부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 2번의 국채이자를 달러로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가 부도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16일까지 지급해야 할 1억 1,700만 달러의 이자를 달러가 없어 루블화로 채무 상환을 한다면 100년 만에 최초의 외화 디폴트가 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국가 부도의 날 16일 당일이 됐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자 송금을 명령했다며 미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이자 1억 1,700만 달러를 송금해 채무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외화 채무 최종 이행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있지 않다며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즉 러시아는 이번에 이자를 상환하는데 자국에 동결된 해외 자산에서 나온 자금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디폴트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는 30년 전 구소련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미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는 앞으로 5년간 러시아인들은 1990년대 수준이나 그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온 건 최근 루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글로벌 기업들마저 러시아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루블화는 러시아 밖에선 사실상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9번의 디폴트를 겪은 아르헨티나급이 됐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6년 만기 러시아 국채 가격이 액면가의 10% 아래로 하락하면서 아르헨티나 국채 하한선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국가부도 사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사상 최저 기록도 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러시아를 손절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남은 건 중국 기업들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짝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자국에서 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빠진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선언하며 특허 도용을 사실상 합법화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기업들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만약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를 러시아 현지 업체가 도용해 계속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어 이제 러시아도 짝퉁의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많은 중국 짝퉁 기업들이 이 기회를 노려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생각으로 앞으로 러시아인들은 중국산 가짜 자동차와 휴대폰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이들 제품을 대신할 중국판 짝퉁 제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시장 개방 후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수입 자동차와 스마트폰, TV를 샀고 수입 패션 브랜드 옷을 입고 해외에서 휴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물품을 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자국 통화는 휴지 조각이 돼 통용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제 중국산 제품밖에 남지 않는 것이냐며 SNS에서 엄청난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맥도날드가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자 러시아인들은 마지막 빅맥을 사겠다며 수백 미터의 줄을 서고 더 이상 빅맥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에겐 맥도날드는 고사하고 해외여행, 신용카드, 넷플릭스도 사용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가 떠난 자리를 대체할 러시아판 맥도날드도 공개됐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한 맥도날드의 자리를 바냐 아저씨란 이름의 새로운 패스트푸드 체인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브랜드명은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가 발간한 희곡집에 담긴 작품 바냐 아저씨에서 따온 것으로 로고는 바냐 아저씨의 첫 글자 V를 가리키는 키릴 문자 B에서 따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맥도날드 로고를 표절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러시아도 중국처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졌으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러시아 내 SNS에서도 바냐 아저씨 로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푸틴이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자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탈러시아 행렬이 이어지며 국가를 손절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영 TV 뉴스 방송 중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생방송 중 난입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종이에는 전쟁을 중단하라, 프로파간다를 믿지 말라,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시위를 벌인 여성은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은 오로지 푸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일을 벌인 여성은 현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최고의 발레리나로 평가받는 올가 스미노바도 최근 네덜란드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대표 프리마 발레리나인 스미노바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스미노바는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에서 일할 예정으로 결국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도 잃게 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러시아를 떠나는 러시아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푸틴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탄압 강도를 높인 데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지 않으면서 러시아인들조차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인들의 탈출 행렬은 주로 주변국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조지아에는 2만 5천여 명의 러시아인이 입국했고 아르메니아에는 8만 명이, 핀란드엔 지난달 러시아 입국자가 4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인들조차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는 가운데 곧 진정한 국가부도 충격이 러시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푸틴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